부산 해운대의 겨울 바다 앞에서 정성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읽었습니다. 윤혜진. 그 이름이 그의 남은 인생을 흔들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정원 실버 레지던스 로비는 새 입주자들의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정성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책자를 펼쳤다 접기를 반복하다가 입주자 명단에서 한 이름 앞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윤혜진, 61세, 서울 송파구에서 이주.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8년 전 아내가 떠난 뒤로 그는 누구의 이름도 2번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성우의 차례가 왔고 그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은퇴한 해양환경연구원이라는 소개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혜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성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빛 가디건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 머무는 미소. 그녀는 자신을 전 요양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혜진 역시 잠깐 그쪽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혜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당황스러워 책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사람들은 로비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입주자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성우는 구석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혜진은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아도 되냐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이 처음이냐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아 이곳을 선택했다고, 서울 딸네 집에 있다가 독립하고 싶어 내려왔다고.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외로웠습니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토박이라는 것, 해양연구원 시절 이 근처 바다를 자주 다녔다는 것, 혼자 산지 꽤 됐다는 것.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에 든 커피잔을 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자신과 같았습니다. 사소한 공통점이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무가 걷히고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침묵하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혜진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혜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녀가 식당에 들어오면 성우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라운지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혜진도 더 이상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이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8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 주지 않겠다고. 감정은 결국 상처가 되니까. 남은 인생은 조용히 혼자 살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아침마다 식당 입구를 힐끗 보게 되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혜진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지던스 작은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을 5년간 간병하고 떠나보낸 뒤 혜진은 스스로에게 단단해지라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다고. 그런데 정성우라는 사람 앞에서 그 단단함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왠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외로움을 감추려는 사람. 상처가 있지만 내색하지 않는 사람. 혜진은 책을 덮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레지던스에서 주최하는 해변 걷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찾아와 해양 생태 설명을 부탁했고 거절하기 어려워 나갔습니다. 해변에는 10명 남짓한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윤혜진이 있었습니다. 성우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혜진도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앞장서서 걸으며 바다와 조류, 계절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식은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혜진은 뒤쪽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바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파도와 바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이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파도를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홀로 남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 좋았다고, 바다가 새롭게 보였다고. 성우는 짧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불편하게 했냐고, 요즘 피하는 것 같다고.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편해서 두렵다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는데 그게 무섭다고.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성우는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똑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혜진은 다시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라운지에서 마주치면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식사 이야기,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레지던스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해변 걷기 모임이 이번 주는 용궁사 근처 해안 트레킹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성우에게 코스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성우는 게시판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궁사 해안길. 그곳은 그가 연구원 시절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기암절벽 사이로 펼쳐진 해안선, 숨겨진 작은 해변, 그리고 일몰이 아름다운 전망대.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트레킹에 참여할 계획이냐고.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용궁사 근처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해안 전망대가 있다고, 자신이 특별히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덧붙였습니다. 혼자 가기엔 조금 외로운 길이라고.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62세 남자가 61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내미는 초대. 이것이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모임 장소에 10명의 입주자가 모였습니다. 성우는 일찍 나와 있었고 혜진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고 성우는 익숙한 트레킹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성우는 앞쪽에, 혜진은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용궁사에 도착했습니다.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사찰은 바다와 하나 된 듯 고요했습니다. 성우는 일행을 이끌고 해안길로 내려갔습니다. 바위와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성우는 걸으며 이 지역의 지질 구조와 해양 생태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혜진은 뒤쪽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성우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걷자 일행은 작은 해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성우는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 가겠냐고. 혜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행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옆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5분쯤 걸어가자 작은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평선까지 펼쳐진 푸른 바다, 부서지는 하얀 파도, 그리고 차갑고 맑은 겨울바람.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구원 시절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왔다고.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리됐다고. 혜진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힘드냐고. 성우는 대답 대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혜진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성우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려다 멈췄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혜진이 먼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걸어주시겠습니까?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전망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레지던스 커뮤니티 키친에서 소규모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계절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원 12명의 신청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우는 원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혜진이 자신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자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침 한 명이 취소해서 자리가 났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자연스러운 척 인사하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겨울 채소를 이용한 이탈리안 리조또였습니다. 강사는 2인 1조로 작업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성우와 혜진은 자연스럽게 한 조가 되었습니다. 조리대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혜진은 앞치마를 메고 성우는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양파, 마늘, 버섯,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아르보리오 쌀. 혜진이 먼저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습관인지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혜진이 재료를 손질하면 성우가 불 조절을 하고 성우가 육수를 부으면 혜진이 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팬에서 양파가 볶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터와 올리브 오일의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혜진이 쌀을 넣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성우가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혜진은 얼른 손을 거두었고 성우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심장이 빨라진 걸 느꼈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쌀을 익히는 과정. 혜진이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고 성우는 타이머를 확인하며 육수를 건넸습니다. 조리대가 좁다 보니 자꾸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피했지만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이 냄비 뚜껑을 열 때 성우가 자연스럽게 뒤에서 받쳐주었고 성우가 재료를 꺼낼 때 혜진이 앞치마로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리조또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크림 같은 질감, 치즈의 풍미, 채소의 아삭함. 강사가 돌아다니며 각 조를 확인했습니다. 성우와 혜진의 조합에서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시에 담아 시식할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포크를 들었고 성우도 따라 들었습니다. 혜진이 한 입 먹고 눈을 떴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성우와 혜진은 천천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진이 씻으면 성우가 닦았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닦고 있을 때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다고. 성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둘만 탔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8층, 혜진은 7층이었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혜진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성우를 바라보는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내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남아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8층에 도착해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성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층 아래 혜진도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금요일 저녁 레지던스 1층 작은 카페 테라스. 성우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는 눈빛. 성우는 말없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것은 10년 전이었다고. 뇌졸중이었고 그날부터 5년간의 간병이 시작되었다고. 처음엔 회복될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나빠졌다고.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아팠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로 평생 일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남편을 돌보는 일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아닌 남편으로, 간호사가 아닌 아내로 마주하는 시간들. 그것은 전문성이 아닌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고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혜진은 혼자 버텼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인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 곁을 지킨 건 자신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겨울,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혜진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새벽 4시, 병실의 하얀 불빛, 그리고 멈춘 심장 소리. 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자신이 5년 동안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간호사로만 살았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버텼다는 것을. 그 죄책감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에 살짝 얹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성우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이었고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고 성우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은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문자하겠다고, 회사 일 끝나면 연락하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아침에 커피라도 함께 마실 수 있었는데, 그 후회가 8년째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성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누군가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감정은 결국 상처가 되니까. 사랑은 잃었을 때 더 아프니까. 하지만 윤혜진을 만나고 나서 그 다짐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두렵다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하지만 성우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 조금 작아진다고. 성우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상처를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와 혜진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토요일 저녁 레지던스 대강당에서 와인과 클래식 감상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성악가를 초청한 소규모 문화 행사였습니다. 입주자 대부분이 참석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생각은 없었지만 담당 직원이 간곡히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조금 손질한 듯 했습니다. 혜진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진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와인잔 하나 정도의 거리. 직원이 다가와 레드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성우는 가볍게 잔을 들어 혜진에게 건네는 신용을 했고 혜진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악가가 무대에 올랐고 피아노 반주와 함께 슈베르트의 가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애잔했습니다. 성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도 조용히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곡이 이어졌습니다. 파에벨의 카논, 바흐의 아리아, 그리고 푸치니의 오네 사랑하는 아버지. 선율이 깊어질수록 강당의 공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성우는 슬쩍 옆을 보았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무언가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첼로 선율이 낮게 깔렸습니다. 성우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과 혜진의 손 사이에는 불과 몇 센티미터의 간격만 있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무의식적으로 성우의 손끝에 스쳤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혜진의 손가락이 성우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마치 묻는 것처럼 괜찮냐고, 이래도 되냐고. 성우는 숨을 고르고 손을 뒤집었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했습니다. 초대의 의미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은 어두웠고 모두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손을 얹었습니다. 성우가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진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고 성우의 손은 크고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우와 혜진은 더 이상 무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성우는 손을 놓으려 했지만 혜진이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상대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까지 같이 걸어도 되겠냐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였습니다. 서둘러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기 전 성우가 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혜진도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했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내렸습니다. 성우는 따라 내렸습니다. 혜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성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혜진은 현관에 선 채 조명 스위치를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맞은편 거실 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이의 후회는 사치죠.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혜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우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포옹도 아니고 그저 기댄 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에게 상대의 온기는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성우가 혜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혜진도 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다가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성우의 목덜미에 올라갔고 성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거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입맞춤했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했습니다. 성우의 손이 혜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졌습니다. 혜진이 성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옆 작은 창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성우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린 시간 많아요. 혜진은 대답 대신 성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바다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마음이 다시 열렸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함께 안고 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레지던스 식당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빈자리를 가리켰고 혜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여성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한 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슬쩍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가끔 혜진에게 물을 건네거나 소금을 건넸습니다.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입주자와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레지던스 도서관. 혜진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의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여성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소곤거리는 목소리였지만 혜진의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저러는지 모르겠네. 자식들 창피하겠어. 혼자 사는 게 편한 나이에 뭐하러. 혜진은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주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저녁 무렵 라운지에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성우는 혜진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오늘 하루 느낀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선이 불편했다고, 뒷말이 들렸다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을 마치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허락을 받죠?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62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남의 시선 때문에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성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지만 남들 때문에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였습니다. 성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테라스는 조용했고 바다는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성우와 혜진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혜진이 먼저 자리를 골랐습니다. 창가 자리,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있었습니다.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식사를 했습니다. 성우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몇몇은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나이든 부부 한 쌍이 다가와 조용히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가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레지던스 정원. 성우와 혜진은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말에 혜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토요일 딸이 도착했습니다. 올해 36살인 딸 지연은 레지던스 로비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남자 만난다는 소문 들었다고.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 생각하다가 레지던스 입주자 중 지연의 친구 엄마가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냐고.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혼자 편하게 사시라고 부산까지 보내드린 건데 이게 뭐냐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으시냐는 짧은 문자. 혜진은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혜진은 혼자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딸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식당에서 혜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혜진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월요일 저녁 성우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혜진이 주말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딸이 반대한다는 것, 자신이 이기적인 것 같다는 것, 성우에게 미안하다는 것.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를 나갔습니다. 혜진은 홀로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화요일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 성우의 눈빛,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새벽 3시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빠는 자신이 행복하길 바랐을 거라고. 정성우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혜진은 우체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찾아갔습니다. 성우의 방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다고. 성우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하겠다고. 두렵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성우는 혜진을 꽉 안았습니다. 혜진도 그를 안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 두 사람 모두 당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다시 부산에 왔습니다. 혜진은 레지던스 카페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성우도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앉았습니다. 혜진이 정식으로 성우를 소개했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면 할 수 없다고. 혜진은 딸을 안았습니다. 지연도 천천히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2월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의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해무가 걷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우와 혜진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레지던스 주변 해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3월 중순 토요일 아침 성우가 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으로 산책을 가자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아침이라 해변은 한산했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백사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야기해보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대신 같은 공간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각자 방을 쓰되 생활은 함께하는 방식.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그게 편할 것 같다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매일 아침은 함께 먹자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해변을 걷자고.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건도 말했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 주자고. 가끔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성우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바다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성우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같이 걸어볼까요? 혜진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오래 함께하자고. 파도가 두 사람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성우는 혜진을 안았습니다. 혜진도 그를 안았습니다. 바다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햇살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 후 성우와 혜진은 레지던스 네트룸 유닛으로 이사했습니다. 각자의 방이 있고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와 혜진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낸 뒤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하지만 금방 풀었습니다. 이 나이에 감정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혜진의 딸 지연도 가끔 내려왔습니다.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성우와도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해변을 걸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해운대 해변.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성우와 혜진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성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성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에게는 서로만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시작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성우와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더 매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같은 속도로. 바다가 속삭였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봄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